삼국지 7. 가자 서촉으로. 발톱 잃고 쫓겨가는 젊은 봄. 승세를 탄 마초는 급하게 조조를 뒤쫓았다. 이번에야말로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말겠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조조군이 강 건너에 진체를 세웠습니다. 조조놈이 어느새 이제 등 뒤에 조조의 창끝을 두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뒤로 적을 두고 겨울을 나긴 어렵다. 일시 임휴전으로 시간을 벌자. 곤경을 비켜가기 위해 원수와 손을 잡는다. 마초가 휴전을 하자고 하네. 저들의 계략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시간을 벌어 마초와 한수를 이간시키십시오. 마초가 강한 것은 한수의 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조가 휴전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래도 안심 못하니 너와 내가 교대로 순찰을 돌도록 하자. 한수 장군이 아니신가? 조승상이 아니십니까? 만나게 되어 반갑구려. 일찍이 나는 장군의 아버님을 극진히 모셨소. 그런데 아직 장군의 나이도 모르고 있구려. 올해 40회다. 껄껄껄 어느새 중년이 되어 같이 늙어가고 있구려. 뭘 하자는 거야? 세상이 태평해지면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요. 언제 한번 나를 찾아와 주시오. 오늘 조조를 만나셨다고요? 순찰을 돌고 있는데 아는 체 하더군.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그냥 내 나이를 묻다가는 세상이 어쩌고 하며 궁시렁거렸어. 겨우 그런 시시한 얘기나 하려고 조조가 숙부님을 찾아왔단 말입니까? 나도 조조놈 속셈을 모르겠어. 마초 녀석 지금쯤 한수를 의심하고 있겠지? 이쯤에서 한수에게 편지를 써 보내십시오. 편지 내용을 애매하게 쓰고 중간중간에 글자를 지워 보내십시오. 옳거니 조조가 내게 편지를 보내? 뭐야 이거 중요한 글자는 하나도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 조조가 편지를 보내왔다면서요? 여기 있네. 아니 중간중간 글씨가 지워져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보이긴 곤란한 내용이라도 있었나 보죠. 아니다. 내가 받아보았을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 연습으로 쓴 편지를 잘못 보냈나 보지. 빈틈없는 조조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있습니까? 저를 속이시는 겁니까? 정 못 믿겠다면 이렇게 하거라. 내일 내가 조조를 만날 테니 네가 숨어 있다가 달려나와 한창에 조조를 죽여버려라.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조조놈 나오기만 해봐라. 한수 장군님, 조응 장군 아니오. 한 장군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승상께서 못 나오십니다. 참 어제 승상께서 전하신 말씀은 잊지 않으셨겠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뭘 전했다는 게요? 마초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우린 한 장군님만 믿겠습니다. 기다려라.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럴 줄 알았다. 이 배신자. 왜 이러느냐? 이래도 시치미를 뗄 테냐? 조조놈과 무슨 모의를 했느냐? 그건 오해다. 난 널 배신한 일이 없어. 아버님과 의형자라 믿었더니 역적에게 빌붙어 휴의를 어쩐다. 부르셨습니까? 마초가 원한을 품고 돌아갔네. 어찌해야겠나. 마초는 이제 틀렸습니다. 제 용맹만 믿고 장군님을 하찮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앞뒤 못 가리는 마초놈에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조조에게 투항하십시오. 이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건 마초 자신입니다. 가만히 앉아 마초에게 목을 맡기실 생각입니까? 그날 밤 한수는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항복의 뜻을 전했다. 조승상이 항복을 받아주고 장군님께 벼슬도 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시름 덜었군. 오늘 밤 불이 오르는 것을 신호로 조승상이 군사를 몰고 들이닥칠 겁니다. 마초는 어떻게 할까요? 술자리에 초대해 기습하는 게 어떨까요? 마초가 그런 수에 걸려들까? 한수의 움직임은 재빠르게 마초의 귀에 들어갔다. 움직임이 심상치 않더란 말이지.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리 군사를 풀어놓길 잘했군.
나는 한수의 움직임을 살필 테니 너는 병사들을 모아 곧 내 뒤를 마치도록 해라. 예. 이런 일은 질질 끌어서는 안 됩니다. 이놈들 되도록 빨리 해치워야 합니다. 당장 마초놈을 불러와서 해치워 버리시죠. 역시 그랬구나, 이 배신자. 아, 마초야, 더러운 놈, 내 목을 가져가야겠다. 마초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제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비켜라, 이 피라미드라. 한수는 벌써 달아났구나. 한수와는 더 이상 같은 편이 아니다. 모두 쓸어버려라. 장군님, 조조군이 벌써 진체를 포위해버렸습니다. 무엇이? 마초를 잡아라. 그동안 진빚을 갚아주겠다. 하루 강아지들아, 얼마든지 덤벼라. 화살을 쏴서 놈을 고슴도치로 만들어줘라. 여기서 끝이란 말인가? 비켜라, 애송이들아. 방덕, 말해 오르십시오. 제가 길을 알겠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군. 저기 마초가 도망친다. 어서 잡아라. 마초가 포위망을 뚫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장을 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놈이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마초놈을 잡아라. 놈을 잡는 자에게는 포상을 내리겠다. 마초 목에 걸린 상금이 1000금이야. 사로잡으면 대장군 벼슬을 주신대. 팔자를 고쳐보자. 마초야, 어디 있냐? 1000금짜리 빨리 나와라. 벌써 멀리 달아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추적은 무리다. 허도를 너무 오래 비워둘 수는 없다. 일단 돌아간다. 하후연, 너는 장안에 남아서 이곳의 수비를 강화하라. 예, 승상. 조조가 마초의 발톱을 자르고 서량군을 격파했다는 소식은 각지로 퍼졌다. 한재는 몸 소성 밖으로 나와 조조를 맞이하고 3가지 특전을 내렸다. 첫째, 조조가 황제를 만날 때는 황관이 그 이름을 외치지 않아도 되고, 둘째, 조조는 황제 앞에서 몸을 굽히지 않아도 된다. 셋째, 조조는 칼을 차고 신은 채 황제 앞에 설 수 있다. 서천은 절로 다가오고, 조조 위세는 한중 태수 장로에게도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나라의 조국만 바치면 별 탈이 없었는데 조조놈이 코앞까지 진격해왔으니 잘못하면 조조에게 날로 먹히겠어. 애에 앉아서 당하느니 나는 스스로 한영왕이 되어 조조와 맞서겠다. 과연 통이 크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서천 땅을 모두 손에 넣어 힘을 키우십시오. 익주의 유장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그를 쳐 서천을 움켜쥔 뒤 왕위에 올라 조조와 맞서 싸우십시오. 옳은 말이다. 지금 당장 출병 준비를 하라. 한중의 장로가 우리 땅을 덤분단 말이냐?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우리는 장로와 싸워 이길 힘이 없지 않은가. 주공, 제게 장로를 꼼짝 못하게 할 깨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이제 하늘 아래 조조와 맞설 자는 없다고 할 만큼 조조의 힘은 막강합니다. 제가 허도로 가서 예물로 조조를 달래 장로를 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 되면 장로는 조조와의 싸움에 힘이 붙여 서천을 넘볼 겨를조차 없을 것입니다. 옳거니 당장 가서 조조를 설득해주게. 그러나 장송은 이미 딴 마음을 먹고 있었다. 유장은 서천을 다스릴 만한 인물이 못 된다. 서천의 신세와 지형, 군사들의 수와 배치까지 낱낱이 기록된 이 지도, 이것만 있으면 손쉽게 서천을 점령할 수 있다. 조조, 과연 당신이 이 지도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지 보겠다. 승상 서천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들여보내라. 생긴 거하고는 완전히 촌놈이군. 승상, 안녕하십니까? 그래, 네 주인은 유장은 왜 해마다 조공을 올리지 않느냐? 길이 거치고 험한 데다 도적들이 가로막아 조공을 올리기 힘듭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중원을 평정해서 도적은 씨가 말랐을 터인데. 아직 남쪽에는 송건이 있고 북쪽엔 장로가, 서쪽엔 유비가 있는데 평정을 하시다뇨. 천하의 큰 세력이 이렇듯 많은데 승상께서는 참으로 태평하십니다. 이 볼품없는 놈이 날 놀리고 있어. 기분이 안 좋다. 오늘 일정은 이걸로 끝이다. 장송이 물먹었다. 승상의 심기를 건드렸어. 산골짜기 총구석으로 곱게 돌아가긴 틀렸네.
잠깐 저 좀 보실까요? 승상께 말씀이 지나쳤습니다. 그 정도의 화를 내시다니 승상은 큰 인물이 아닌 것 같소. 공은 변방에만 계셔서 승상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 같군요. 듣기로 승상은 우격다짐만 알았지 문무 어느 것도 뛰어난 게 없다고 합디다. 보여드릴 게 있소. 이게 무슨 책이요? 승상께서 직접 쓰신 맹덕신서라는 병법서입니다. 오라 쯔쯔쯔 이 정도는 우리 서철이 코올리개들도 다 깨고 있소. 승상께서는 옛선비의 글을 베꼈소이다. 못 믿겠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맹덕신서를 모두 외워보겠소. 잘잘잘잘. 승상 장송을 다시 한번 만나보시지요. 비범한 재주를 가진 듯합니다. 그 추한 몰골의 건방지 태도는 다시 보고 싶지 않네. 밥맛이야. 제가 맹덕신서를 보여주었더니 한번 훑어보고 죄다 외워보였습니다. 그 책은 전국시대 어느 선비가 쓴 책으로 서천에서는 아이들까지 깨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이 재수 없다. 맹덕신서를 죄다 불태워버려라. 내일 군사 정무 때 그 건방진 놈을 불러오너라. 촌놈에게 내 힘을 보여줘야겠다. 어떠냐? 네가 사는 총구석에서는 이만한 군사들은 보기 힘들지 않느냐? 과연 막무가내로 싸움은 잘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승상께서는 적벽에서 주유와 싸우실 때, 화용도에서 관우를 만나셨을 때, 마초군에 쫓겨 수염을 자를 때도 이 군사들을 몰아세워 싸우셨는지요? 이놈이 내 아픈 곳만 찔러대고 있어.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버려라. 승상 장송은 조공을 바치러 온 사자입니다. 오냐 목은 붙여주마. 대신 몽둥이 찜질로 정신이 들게 해줘라. 장송은 조조에게 흡신 두들겨 맞고 서천으로 향했다. 조조, 너는 이 지도를 가질 자격이 없다. 그 소식은 공명에게 전해졌다. 조조,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렸구나.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돌아가는 길에 형주 유비에게 들러보자. 장송궁이 아니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뉘시오, 조자룡이라고 합니다. 유양숙의 명으로 공을 마중 나왔습니다. 술과 먹을 것을 가져왔으니 쉬었다 가시지요. 지친 참에 꿀맛이로다. 유비는 조조와는 다르구나. 조장군이 대접이 소홀할까 봐 형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간우까지 마중을 나왔네. 저기 형님이 나와 계십니다. 뭐야, 저 인물을 보려고 우리가 때로 마중을 나왔어? 선생, 먼 길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아닙니다요. 유황수께서 친히 맞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서 쉬어가며 어리석은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혹시 유비가 서천 땅을 노리고 나한테 뭘 캐내려는 게 아닐까? 내가 잘못 생각했나? 사흘 동안 서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네. 그만 가보겠습니다. 벌써 떠나실 날짜가 되었습니까? 선생께서 가신다니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서천의 주인감이다. 유황숙님, 이곳 형주는 조조와 송건의 세력 사이에 끼어 오래 매달려 있을 만한 땅이 못 됩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지만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어쩌겠소. 익주는 지형이 험해 지키기 좋으시면서도 안으로는 땅이 기름져 풍요롭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유황숙께서 큰 뜻을 펼칠 발판으로 삼을 만한 땅입니다. 하지만 익주는 나와 종친인 유장이 다스리고 있지 않소. 제 주인을 팔 생각은 없지만 유장은 현명하지 못한 데다 장로를 막아낼 힘도 없습니다. 익주의 백성들도 밝은 주인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천을 차지하여 기틀을 잡으신 뒤에 이어 중원을 거두면 천하를 평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의를 아는 내가 어찌 종친의 땅을 빼앗겠소. 다른 사람이 차지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하지만 서천은 길이 험해서 쉽게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던데 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이걸 보시면 서천의 모든 지형과 군사 배치를 한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늦게나마 밝은 주인을 만나게 된 걸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서천으로 와 주십시오. 드넓은 서천 땅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군.
익주로 돌아간 장송은 뜻을 같이 하는 법정 맹달과 함께 유비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조조는 우리 땅을 삼킬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쩌고. 걱정 마십시오. 형주 유양숙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 수가 있었군. 법정과 맹달을 사자로 보내십시오. 틀림없이 유양숙께서 도우러 올 것입니다. 아니 됩니다. 유비를 부르는 것은 늑대를 쫓기 위해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것이 꼴입니다. 장송이 유비와 모의를 한 게 틀림없습니다. 저놈이 유양숙은 어진이요. 게다가 나와는 짠 집안 사람인데 설마니 내게 칼을 들이대겠소. 주공 황권의 말이 맞습니다. 유비는 천하가 다 아는 영웅이지 않습니까? 한나라에 두 주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비를 불러들이면 서천 땅 끝장이 나고 말 것입니다. 에이 시끄럽소. 왜 자꾸 유양숙을 모함하러 드는 게요. 주공 화를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더는 아무 말 마시오. 어서 형주의 사람을 보내 유양숙을 모셔오너라. 형주성 익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주공을 불렀으니 이건 침략이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 종친의 땅을 뺏는다는 게 마음에 걸리오. 주공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큰일을 그르치려 하십니까? 언제까지 조조와 숭권 틈바구니에서 형주 땅을 지켜내실 것 같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진정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유장에겐 일이 정사된 뒤에 높은 벼슬을 주시면 됩니다. 좋소. 출정하겠소. 주공 형주는 중요한 땅이니 군사를 나누어 지키셔야 합니다. 군사께서 관우 장비 조자룡과 함께 형주를 지켜주시오. 나는 방통위원 황충과 함께 서천으로 가리다. 유비는 신복들을 형주에 남겨두고 서천으로 향했다. 유양숙께서 오고 있다고. 그럼 내가 마중을 나가야지. 안 됩니다. 주공. 유비는 반드시 주공을 해치려 들 것입니다. 그대는 근거도 없이 주공과 유양숙을 이간질하려는 게요. 장송의 말이 맞다. 아니 됩니다. 주공께서는 속고 계십니다. 주공 황권의 말이 옳습니다. 유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누구든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 목을 베겠다. 주공 왕루가 성문에 몸을 매달고는 주공을 뵙겠다고 합니다. 이번엔 왕루냐?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끈을 잘라 세상을 뜨겠습니다. 우와 떨어지면 죽는다. 위험하다. 왕루 내 이놈. 주공 예부터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옛날 초나라 희왕은 구런의 말을 따르지 않아 진나라에 가 죽었습니다. 주공께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소서. 유비와 관계를 끊고 장송을 빼어 서천을 지키십시오.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내려오지 못할까? 정녕 주공의 뜻이 그렇다면. 기분만 잡쳤다. 빨리 유양숙을 마중 나가자. 충신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장은 부성까지 나가 유비를 맞이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집안 사람끼리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이토록 좋은 유비 형님을 의심하다니 괘씸한 놈들. 눈에 뭔가 씌었군. 철석까지 유비를 믿고 있으니. 주공 어떻소? 유장은 정말 좋은 사람 같지 않소? 여기는 호랑이 입숙입니다. 방금 장송한테서 밀서가 왔습니다. 내일 유장을 초청해 군사들을 시켜 그를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뭐요?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소이다. 유장을 없애면 앉아서 서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껏 의인으로 살아왔소. 그것은 하늘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오. 아무리 대의를 위한 일이라도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소이다. 쉬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려 하시는구나. 이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의 목숨과 물자가 사라졌고 주공 유비를 조심하십시오. 허허 아직도 그 소리요. 유비 부하들의 눈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비에게는 딴 마음이 없더라도 그 아래 것들은 어떨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끄럽소. 며칠 후 장로가 가맹간으로 군사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형님께서 가서 막아주십시오. 바로 그 일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닌가 염려 말게.
주공 방비를 철저히 해놓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요? 장로는 유비 형님이 막으러 가지 않으셨소. 바로 그 유비에 대한 방비가 필요합니다. 도중에 말머리를 돌려 이리로 터들어오면 큰일 아닙니까? 아무래도 유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각성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유비가 촉을 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할 부수관을 지키게 하십시오. 주공 만일의 일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알았소. 유비 형님이 이 일을 하시면 서운해할 텐데. 유장은 신하들이 성하에 못 이겨 양해와 고패에게 부수관을 지키게 하고 송도로 돌아갔다. 장강엔 다시 거센 물결이 일고 유비가 서천의 가면간에 있다는 소식은 송건의 귀에도 들어갔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비어있는 형제를 되찾으십시오. 내 뜻도 그렇소. 이번엔 꼭 유비를 갈 곳 없는 거지로 만들겠다. 남의 집에 빌붙어 살면서 주인 행세하는 놈들. 내 이놈, 네가 정신이 있는 녀석이냐? 네가 유비를 치면 유비에게 시집가 있는 내 딸은 어떻게 되겠느냐? 국태부인, 어머니, 땅 따먹기 싸움이 그리도 좋아 동생까지 죽이겠다는 거냐, 이 무정한 놈아. 어머니께서 저러시니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주공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치시렵니까? 사람을 보내 손부인을 동으로 모셔오십시오. 국태부인께서 중병에 걸렸다고 하면 손부인은 단숨에 달려오실 겁니다. 오, 그런 방법이 있었구려. 유비의 아들까지 잡아두면 유비는 순순히 형제를 내줄 것입니다. 당장 형제 사람을 보내야겠소. 지도새도 모르게 모셔야 한다. 송건은 조선을 형주로 보내 손부인을 데려오도록 했다. 손부인만 오고 나면 전쟁이다. 동호에게 손님이 오셨습니다. 동호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리 모셔오너라.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선 장군이 아니십니까? 국태부인께서 중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우십니다. 어머니께서요? 죽기 전에 따님과 외손자가 보고 싶다며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친정으로 가셔서 국태부인을 뵈십시오. 아, 이를 어쩌나. 유황수께서 아니 계시니 동호에 가려면 군사의 허락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말없이 가면 길을 막을 거예요. 염려 마십시오. 강가에 제가 타고 온 배가 출발 준비를 한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한나절 안에 동호에 도착할 것입니다. 좋소. 당장 어머니를 뵈러 떠나겠소. 이제 저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잠깐 기다려라. 그 배에 손부인이 타고 계시지 않느냐? 조자룡이다. 어서 배를 출발시켜라. 배를 멈추어라. 부인께 드릴 말씀이 있다. 잘못하다가는 손부인과 작은 주인을 동호에 빼앗기게 된다. 손부인, 제 말이 들리십니까? 제발 배를 멈추십시오. 장군, 저기 고깃배가 있습니다. 화를 쏴라. 조자룡을 이 배에 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살생은 하고 싶지 않다. 어서 길을 열어라. 손부인, 조장군, 무례하게 이게 무슨 짓이요? 부인, 작은 주인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내 어머니가 위중하셔서 병문안을 가는 길이요. 위송공자는 주공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강동 땅으로 데려가실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을 내 어미에게 보이러 간다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요? 한낱 장수주제에 참으로 방자하구려. 더는 주제 넘게 참견하지 마시오. 위선공자를 두고 가시면 붙잡지 않겠습니다. 무례하구나. 정녕 내 뜻을 거스르겠다는 말이냐? 제 목이 달아난다 해도 작은 주인을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당장 저자를 쫓아내라. 비켜라. 아니. 낭패다. 타고 온 배가 떠나려 갔으니 돌아갈 방법이 없구나. 뭣들 하느냐. 어서 내 아들을 빼앗아라. 아무도 작은 주인을 데려가지 못한다. 멋져라. 어쩐다. 이러는 동안 배는 점점 동호로 흘러가고 있으니 설마 벌써 동호에서 원군이 온 건가? 어이 자령, 고생 많았죠? 고생 많았지? 장비 형님. 소식 듣고 배를 몰아 이곳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잠깐 기다려. 나도 그쪽으로 건너갈게. 장비까지 이 배에 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 잘 가라 임마. 장비 도련님. 어서 내 조카를 내주시오. 형수님, 이렇게 말도 없이 도망치듯 가는 게 아니오. 형수님 칭찬 아들이 잘하고 돌아오시오.
공명은 유선을 무사히 데려온 장비와 조자룡을 치하하고 유비에게 글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두 분 장군께서 큰일을 하셨소. 자룡이 아니었다면 형님 가문이 절단 날 뻔했소. 막판에 장비 형님이 나타나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유비 아래 것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왔단 말이냐? 할 말 없어요, 오라버니. 이제 내 누이가 돌아왔으니 유비와는 아무 인연도 없다. 유비를 칠 것이다. 주공 조조가 적벽에서의 패배를 서렵고자 40만 대군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쩔 수 없군. 등 뒤에 조조의 칼을 받으며 유비와 싸울 수는 없자는가. 먼저 조조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송건은 수도를 말릉으로 옮겼다. 이곳은 제왕의 기운이 서린 땅이다. 여기서 아버님과 형님이 못다 이룬 대업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유수어기에 툭벽을 쌓아 조조군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였다. 조조는 올 테면 와봐라. 콧배기라도 비쳤다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줄 테다. 이제 천하의 나를 가로막을 자는 없다. 먼저 동호를 쳐 적벽에서의 치욕을 씻을 것이다. 지금까지 신하로 된 자로 승상만큼 공이 높은 분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또 나라의 흉악한 무리들을 쓸어버리시고 한시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승상께서 다른 신하들과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당연히 위공의 자리에 오르시고 구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석이란 공이 큰 제후에게 내리는 9가지 특전으로 황제의 권위를 상징한다. 첫째, 말과 수레의 위엄을 갖추며 둘째, 황제가 입는 골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셋째, 그 훌륭한 점을 기리는 춤과 노래를 내려받는다. 넷째, 집의 대문과 기둥을 붉게 칠하여 다섯째, 칼을 차고 황제가 있는 전상에 드나들 수 있다. 위공, 왕 아래 최고의 자기로 조조가 봉토로 받은 위헌의 이름을 따서 위공이라 했다. 여섯째, 상백명의 호위병을 거느릴 수 있고 일곱째, 붉은 활과 붉은 화살, 검은 활과 검은 화살을 갖는다. 여덟째, 왕의 위장에 쓰이는 금도끼와 은도끼를 내려받으며 아홉째, 부모제사에 신에게 올리는 술과 옥으로 깎은 제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대들의 뜻이 그렇다면 승상 구석을 받지 마옵소서. 승상께서는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기울어 가는 현실을 붙드셨습니다. 처음이 곱고 바른 뜻을 지켜 겸손하게 물러나는 미덕을 보이소서. 구석을 받으시면 그동안 걸어온 길에 흠집을 내시게 됩니다. 이놈이 그 말은 승상께서 구석을 받을 자격이 없으시다는 뜻이요. 승상께서 구석을 받으시는 건 우리 모두의 뜻이요. 승상께서 구석을 받으시는 걸 반대하는 분 계시오. 때가 늦었사옵니다. 대찬성입니다. 허튼 소리 했다간 한 방에 갔나. 여러분의 뜻이 한결같으니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소. 승상 만세.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지 말라 했거늘 승상은 변하셨어. 순욱이 승상께서 나이를 잡수시더니 욕심만 늘었다고 하였습니다. 날이면 날마다요. 내가 구석을 받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단 말인가. 이제 내 사람이 되기 싫은가 보군. 순욱. 212년 10월 조조는 적벽의 패배를 안갚음하기 위해 40만 대군을 일으켜 강동으로 향했다. 순욱에게 이번 원정에 함께 가자고 전해라. 승상께서 내게 종군을 명하셨다고. 어서 준비하시지요. 구석 문제로 내게 감정이 쌓이신 게로구나. 가지 않으면 명을 어긴 죄를 묻고 가면 사지에 내몰아 죽일 터. 나는 지금 몸이 아파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려어라. 병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치졸한 핑계를 대는구나. 이걸 순욱에게 갖다 주어라. 찬압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찬압이 아닌가. 그렇군. 이제 나는 승생에게 빈 그릇과 같은 존재다. 죽으라는 뜻이군. 내가 주인을 잘못 택했구나. 승상, 결국 당신도 권력의 달콤함에 꺾이고 마는구려. 순욱은 씁쓸하게 웃으며 미리 준비해둔 독약을 꺼내 마셨다. 조조는 순욱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고 그의 넋을 위로했다.
순옥 자네는 죽는 날까지 한실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지만 난 이미 한실에 대한 신념을 버린 지 오래네. 이제 내겐 야망만 있을 뿐이야. 먼저 동호를 꺾어 천하통일의 발판으로 삼겠다. 하지만 동호가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여서 조조군은 패전을 거듭했다. 동호군이 유수어기에 뚝벽을 쌓아 막고 있어 들이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호도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아무 성과도 없이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소. 이번 원정은 내 실수다. 군사를 일으켜놓고도 출발을 늦춰 송건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었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럴 수가. 장강에서 붉은 태양이 솟다니. 게다가 하늘엔 이미 2개의 태양이 떠 있잖가. 3개의 태양이 한하늘에 있다니. 장강에서 떠오른 태양이 이쪽으로 덮쳐온다. 꿈이라기에 너무나 생생하다. 장강에 솟은 태양은 송건을 뜻하는 걸까? 송건, 뒷날 반드시 향이 될 만한 인물이다. 동호에서 글을 보내왔습니다. 송건이 편지를. 이 몸과 승상은 한 가지로 한 나라의 신하이다. 그런데 승상은 어찌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불쌍한 목숨들을 앗아가려 하시오. 이제 봄이와 물이 붙고 있으니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적벽에서처럼 화를 당할 것인즉 속히 돌아가시오. 뒤에도 글이 있군. 장차 그대가 죽지 않으면 이 몸이 편치 않을 듯하오. 하하하, 송건은 정말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군. 아들을 낳으려면 송건쯤은 되어야겠어. 전구는 철수 준비를 하라. 더 이상 끌어봤자 득될 게 없는 싸움이다. 예. 조조가 호도로 돌아가자 송건 또한 군사를 거두어 말릉으로 물러났다.